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어김없이 올리브영 세일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3월 세일인데요. 제가 저번에 12월 세일 추천템 영상을 올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 올리브영 세일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체감이 될 정도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아이템들 주섬주섬 챙기면서 보니까 오늘 보여드린 아이템들도 제가 꽤나 쟁여놓은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올리브영 추천템이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로백틴 아쿠아 딥 클렌징 워터예요. 얘는 이렇게 한 통을 거의 다 써서 새 거를 하나 미리 쟁여놨어요. 제가 요즘에는 집에만 있을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365일 이중 세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은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거의 매일매일 이중 세안을 했거든요. 근데 오일이 약간 너무 이렇게 투머치하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번거로운 거예요. 좀 가볍게 이중 세안을 하자. 그래서 클렌징 워터를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클렌징 워터는 보통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내잖아요. 근데 제가 닥토를 안 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굳이 클렌징 워터를 쓰기 위해서 화장솜을 또 얼굴에 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 거품 용기에 클렌징 워터를 옮겨 담아서 쓰니까 화장솜을 쓰지 않아도 그냥 바로 거품이 나와서 그 거품으로 세안을 해주면 되니까 너무 편하고 피부에 자극도 없어요. 제가 이 클렌징 워터를 고를 때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이 이 거품 용기에 덜어서 펌핑을 했을 때 이 거품이 단단하게 나오느냐였어요. 아무래도 펌핑을 했을 때 거의 바로 이제 물처럼 변하는 제품보다는 펌핑하고 나서 얼굴에 올려서 롤링할 때까지 조금 그 밀도 있는 거품이 유지되는 클렌징 워터를 찾고 싶었는데 이 로백틴 제품이 딱 그렇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클렌징 워터를 사용해서 세안을 할 때는 거의 그냥 자외선 차단제 아니면 그냥 톤업 크림 요 정도만 발랐을 때 클렌징 워터를 쓰다 보니까 막 되게 세정력이 엄청나다 이런 거를 체감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저처럼 가볍게 자외선 차단제나 톤업 크림 아니면 그냥 가벼운 파운데이션까지 요런 제품들을 그냥 1차적으로 세안을 해주고 싶다, 그런 제품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 로백틴 클렌징 워터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거품 용기 사용하시면 훨씬 더 간편하고 자극도 덜하게 1차 세안을 하실 수 있어요. 클렌징 워터로 1차 세안 했으니까 이제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클렌징 폼을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마몽드 어메이징 딥 민트 클렌징 폼이랑 스트라이덱스 폼 클렌저입니다. 한동안 약산성 세안제가 피부에 좋다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꽤나 오랫동안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을 했었는데 뭔가 쓰면서 좀 약간 아쉬운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어느 순간부터 세안을 하고 나서도 뭔가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다 이런 느낌도 들고, 좀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피지가 계속 뭉쳐있는 느낌, 그런 피지가 이제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또 유튜브에 약 알칼리성 세안제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저처럼 뭐 수부지라서 유분이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지성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피부에 좋다는 이유로 약산성 세안제를 쓰면은 유분이 충분히 제거되지가 않아서 피부 트러블이나 그런 피지 뭉침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트라이덱스 폼 클렌저는 처음에는 이거 브랜드에서 보내주셔가지고 한 통을 다 쓰고 너무 좋아서 제가 내돈내산해서 하나를 더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얘는 바하 성분이 0.2% 들어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하 성분이 피부 속, 모공 속에 있는 그런 노폐물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소량으로도 거품이 풍성하게 잘 나고 확실히 얘로 세안을 하고 났을 때 정말 개운해요. 그렇게 노폐물이 싹 씻겨 나가는 기분인데도 세안 후에 되게 건조하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마몽드 어메이징 딥 민트 클렌징 폼도 바하 성분이 0.5%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도 아까 스트라이덱스 제품처럼 굉장히 깔끔한 사용감인데, 살짝 다른 점이 있다면 얘는 짜냈을 때 젤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거품을 냈을 때 약간 약 알칼리성 제품보다는 얘 사용감만 봤을 때는 약산성 제품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얘로 세안을 했을 때 스트라이덱스 저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했을 때보다 좋게 말하면 촉촉한 느낌, 살짝 아쉽게 말하면 덜 뽀득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얘가 훨씬 더 뽀득뽀득하고 깔끔한 느낌의 그런 세안 사용감이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피지에 내 피부가 너무 절여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얘를 사용해주고, 그냥 좀 가볍게 세안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얘를 씁니다.
다음은 바이오일보 프로바이오덤 3D 리프팅 크림이에요. 얘는 제가 저번에 작년에도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미 그 전에 영상에서 제가 너무 많이 언급을 했던 제품인데 원래는 이런 패키지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패키지가 싹 바뀌면서 새롭게 리뉴얼이 돼서 출시가 됐다고 해요. 이 기존 제품도 아직도 지금 쟁여놓은 게 한 통 더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뉴얼 됐다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새로 나온 버전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기존 제품에 비해서 리프팅 효과가 2.2배 강화되면서 3D 리프팅 크림, 3D 탄탄 크림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기존의 탄탄 크림이랑 비교해 봤을 때 사용감에서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기존 탄탄 크림은 조금 꾸덕한 느낌의 크림이었어요. 근데 새로 리뉴얼된 탄탄 크림은 조금 그 꾸덕함이 살짝 빠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발림성이 훨씬 개선됐고요. 이 기존 제품은 은은하게 꽃향기가 났었거든요. 근데 리뉴얼 되면서 그런 향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뉴얼된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이렇게 한쪽씩 발라보고 막 얘만 발라보고 하고 있는데 역시나 제가 너무 좋아했던 크림인 만큼 굉장히 사용감은 아주 좋고요. 얘는 뭐 피부 타입 상관없이 두루두루 추천하는 리프팅 탄력 크림입니다. 다음은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 리페어 크림이에요. 제가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요즘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뭘 발라도 피부가 너무 예민하고 좀 자극적이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쓰던 뭐 비타민C나 레티놀 같은 기능성 제품도 싹 안 쓰고 정말 피부 장벽을 다시 개선하는데 집중을 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라부슈포제 시카플라스트 크림도 잘 썼었는데 이 보습력에 있어서는 걔보다는 얘가 한 단계 위에요. 얘는 짜면은 진짜 엄청 이렇게 꾸덕꾸덕하거든요. 근데 막상 얼굴에 펴바르면은 되게 워터리하게 싹 바뀌면서 피부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요즘 좀 실내 난방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건조하잖아요. 이 포마드 크림을 정말 얇게라도 마지막에 한 겹 탁 깔아주면은 되게 그 피부 속의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보호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월 초에 피부 잡티랑 뭐 점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싹 뺐었어요. 그렇게 피부가 예민해져 있고 상처가 나 있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바르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얘를 딱 전체적으로 듬뿍 발라주면은 피부가 정말 편안하고 뭔가 피부 재생도 더 잘 되고 빠르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는 정말 하나를 다 쓰고 나면은 제 화장대 위에 비상약 같은 개념으로 하나를 새로 사서 구비를 해놓을 생각이에요. 다음은 바이오던스 하이드로 세라놀 리얼 딥 마스크입니다. 얘는 저번에 출시됐을 때 재윤님이 마켓 하실 때 2박스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써보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또 마침 올리브영에서 올영 라이브를 하길래 얘를 또 이렇게 몇 박스를 구매를 해놨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런 콜라겐 마스크팩을 정말 잘 사용을 했는데 바이오던스가 되게 막 콜라겐 마스크팩이 되게 좋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얘를 구매하기 항상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이제 뭐 인플루언서 분들이 요거를 이제 마스크팩을 올리고 막 셀카 같은 걸 찍어서 올리시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굴이 이만한데 이렇게만 가려지는 마스크팩이라니 얘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침 이 세라놀 라인이 새로 출시됐다고 해서 그냥 한번 써보자 그래서 써봤는데 좋긴 좋은데 역시나 제 얼굴에는 좀 약간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상단을 올리고 이 하단을 올린 다음에 이 중간이 뜨지 않게 여기를 잘 이렇게 모아서 붙여야 되고 그 떡국 부분 있잖아요. 남는 자투리 부분도 이 코 옆이나 이마 같은데 이렇게 잘 붙여서 아주 이 팩 한 장으로 뽑아 먹을 수 있는 건 다 뽑아 먹게 알차게 붙여야 되는데요. 이 바이오던스 세라놀 마스크도 뭐 다른 겔타입 마스크 팩들처럼 기초 케어를 크림까지 다 한 다음에 얘를 붙여주면 되는데요. 이 마스크팩 한 장에 앰플 한 병의 유효 성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얘를 붙이고 뭐 2-3시간, 길게는 4시간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유효 성분이 피부 속에 흡수가 되면서 이 마스크팩이 투명해져요. 그때 떼주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얘를 써보고 진짜 놀란 게 얘가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마 쪽에 붙이면은 한 이마의 반 정도까지밖에 얘가 안 와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뗐는데 그 붙였던 부분이랑 붙이지 않았던 부분이 이 색이 경계가 보일 정도로 붙였던 부분이 너무 하얘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얘진 게 막 영원히 간다 이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효과가 있다?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얘를 붙였다 떼고 난 다음에 피부 쿨링감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점도 굉장히 좋았고, 에센스가 뚝뚝 떨어지는 일도 없고 밀착력도 굉장히 좋아서 그냥 얘를 붙이고 그냥 뭐 컴퓨터 하거나 뭐 이런 일상생활 하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써보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제품은 다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마스크팩이에요. 다음은 최근에 출시된 제품인데요. 닥터지 포어 블러 업 선크림이에요. 이 제품은 닥터지랑 아랑님이 공동 개발한 제품인데요. 딱 패키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 선크림이에요. 제가 또 이런 보라색 베이스 제품들 미치잖아요. 은은한 연보라빛 컬러라서 얼굴에 노란기를 중화시켜주는 제품이에요. 근데 제가 보라색 선크림은 기존에 이거 비플레인 썬뮤즈 톤업 앤 코렉팅 선크림 굉장히 잘 쓰고 있었는데, 얘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보랏빛 컬러는 비플레인 제품이 조금 더 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발랐을 때 이 노란기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더 잘해주는 거는 비플레인 제품이에요. 근데 이 비플레인 제품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 제품을 바르기 전 기초 케어를 좀 촉촉하지 않게 하거나 꼼꼼하게 펴바르지 않으면은 이제 군데군데 뭉치는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선크림 그냥 막 바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꼼꼼하게 펴발라야 된다 이런 단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닥터지 제품은 비플레인에 비해서 보랏빛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노란기를 중화시켜주는 데는 비플레인보다는 좀 한 수 아래인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노란기를 못 잡아준다 이건 아니고, 이 비플레인에 비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얘의 장점은 발랐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비플레인보다는 제형이 훨씬 촉촉해서 발림성이 더 좋은 편이고, 얘는 그냥 휘뚜루마뚜루 아무렇게나 뭐 거울 안 보고 발라도 뭉치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름부터 블러업 선이잖아요. 딱 얘를 바르면은 모공과 요철을 이제 매끄럽게 만들어준다 이런 제품인데, 저처럼 한 모공, 한 요철을 하는 제 피부에 발랐을 때 막 되게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모공과 요철이 커버되진 않는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얘를 바르고 되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을 때도 이제 뭐 모공 부각이 된다거나 모공이 너무 넓어져 보인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던 걸 보니까 확실히 좀 약간 그런 모공과 요철을 매끄럽게 보이는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는 딱 바른 직후에 노란기를 더 싹 잡아주면서 피부 톤업이 더 뽀얗고 예쁘게 되는 거는 이 비플레인인데, 얘는 이 피부 톤을 올려주는 격차가 크다 보니까 나중에 약간 파데의 다크닝처럼 좀 약간 이렇게 피부톤이 점점 죽는 느낌이 들었다면은, 이 닥터지 제품은 비플레인보다는 조금 톤업은 덜한데 이 톤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이 두 가지 제품 다 굉장히 잘 쓰고 있는데, 이 비플레인의 그런 발림성이나 뭉침 이런 게 좀 아쉬웠던 분들은 이 닥터지 이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리스테린 토탈 케어 캐비티 케어 마일드 액입니다. 사실 이거는 1리터 제품이거든요. 이거 올리브영에도 1리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솔직하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올리브영에서 이 사이즈 있잖아요. 500ml 사이즈 구매를 해서 이렇게 두 통, 한 통은 아마 버렸을 거예요. 세 통을 쓰고 얘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필라테스를 다니잖아요. 근데 필라테스를 할 때 호흡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양치만 하고 갔을 때 이 입냄새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냄새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가글을 쓰다가 딱 얘를 써봤는데 얘가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게 리스테린 치고 그렇게까지 맵지 않아요. 하지만 그러면서 상쾌해. 그리고 운동 가기 전에도 하고, 저는 얘를 양치하고 나서도 가글을 하거든요.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딱히 막 그런 치실이나 이런 거를 좀 귀찮아서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뭔가 치아 건강을 위해서 가글을 꾸준히 써보자. 그래서 얘를 굉장히 열심히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스튜디오 17 브러쉬 앤 퍼프 클렌저예요. 얘는 이렇게 고체 비누 형태로 되어 있는 브러쉬 클렌저거든요. 향은 은은한 빨래 비누 냄새?
약간 은은한 숯 냄새? 이런 향기가 나서 향이 막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얘가 세정력이 정말 좋아요. 특히 파운데이션 브러쉬나 컨실러 브러쉬 같이 베이스류를 사용하는 브러쉬들은 진짜 막 엄청 떡져있고 뭉쳐있고 그래서 깨끗하게 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브러쉬도 너무 깨끗하게 잘 빨려요. 그리고 어떤 클렌저들은 뭐 그런 제품이나 뭐 피지 같은 거는 잘 닦이는데 그 클렌저 자체가 굉장히 막 미끌미끌하면서 아무리 브러쉬를 헹궈도 그 제형이 잘 안 씻겨 나가는 제품들도 많잖아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사용감 자체는 그냥 비누 같아요. 정말 그냥 깨끗하게 빨리고, 여기서 빨아야 되는 브러쉬에 물을 싹 다 묻힌 다음에 여기에 바로 이렇게 문대서 이런 세척 빨래판에다가 막 이렇게 문대주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빨립니다. 이렇게 이 두 개의 콤보로 요즘 브러쉬를 정말 열심히 자주 세척을 하고 있어요. 이 브러쉬를 이 제품에 바로 이제 문대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렇게 빨리 닳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를 다 쓰고 재구매를 할 때 이렇게 두 개를 재구매를 해놨어요. 왜냐면 얘가 품절이 진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있을 때 사자, 이런 제품이에요. 마지막 제품은 바이탈 뷰티 슈퍼 레티놀 C입니다. 얘는 벌써 2통을 다 먹고 지금 3번째 통이고 이 2개를 더 쟁여놓은 제품이에요. 얘는 출시되면서부터 먹는 레티놀로 굉장히 핫했던 제품이잖아요. 저도 레티놀에 한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서 먹는 레티놀? 나만 안 먹을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로 구입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레티놀이 좋다는 거는 다들 알고는 있잖아요. 저도 이제 뭐 바르는 레티놀 이런저런 제품들 많이 써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것 같아서 그런 기능성 제품을 좀 쓰지 않았고, 뭐 점 빼고 이러느라고 자극이 될까봐 또 레티놀을 한동안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레티놀 이거 계속 꾸준히 발라야지 효과가 있는데 되게 막 아쉬운 느낌이 들던 차에 딱 먹는 레티놀로 그거를 해소를 해주니까 계속 레티놀을 바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이게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있지만 뭔가 이제 피부 속에서부터 광채가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이너뷰티를 챙기느라고 이런저런 제품들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부를 위해 먹는 영양제가 얘만 있는 게 아니긴 해요. 그래서 얘 하나만으로 되게 막 피부가 엄청 개선이 됐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사실 뭐 영양제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영양제 뭐 한두 번 먹었다고 바로 효과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얘를 오랫동안 먹었을 때 내 몸속에 그런 이너 뷰티가 많이 채워져서 나중에 이제 피부 겉으로 더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레티놀, 비타민 A뿐만이 아니고 비타민 C, 뭐 판토텐산, 비타민 D, 아연 이런 성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피부 결이나 이런 광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해요. 이거는 이렇게 하루에 한 포를 먹으면 되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 처음에 출시됐을 때 유튜버들한테 광고를 엄청 때리면서 막 너무 맛있어서 먹어요 막 이렇게 광고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딱 먹었을 때 이게 뭔 맛이야 약간 이랬거든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상큼한 레모나 맛이 아니고 그런 레모나 맛 조금의 약간 화학 약품 맛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맛이지 이랬는데, 저는 오히려 먹을수록 되게 상큼하다, 상큼 달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초반보다는 요즘에 더 맛있게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뭔가 해도 바뀌어서 나이도 먹었고 이너뷰티를 좀 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챙겨 드시면은 각종 비타민들을 챙겨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거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3월 올리브영 세일에 구매하면 좋을 제품들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역시 제가 꽤나 쟁여놨더라고요. 좀 이렇게 쟁여놓으면 이걸 언제 다 쓸지 모르겠는데 뭐 언젠간 다 쓰겠죠.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제품, 필요하셨던 제품이 있다면 올리브영 빅세일 때 저렴하게 줍줍 해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